승우야 이거 때리면 안 돼. 어. 고마워. 승우가 때릴 수도 있으니까 옮겨놔야지. 그래. 됐어. 자, 봅시다. 여러분 별일 없어요? 네. 잘들 지내고 있죠? 그래, 보자. 자, 오늘 언급을 할 거는 저번 시간부터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헤테로하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자, 헤테로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헤테로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뭐 불균일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이런 말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같다, 다르다의 다르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헤테로 뉴클리어라고 하면 다른, 서로 다른 종류의 핵. 그래서 얘를 합잔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종 핵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자가 무슨 이자겠어요? 다르다 이런 뜻이겠죠. 다를 이자를 써가지고 이종핵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그 원자들끼리 만나서 다이아토믹이니까 이제 이원자 분자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부터 이제 처음 예로 들었던 게 바로 CO 였죠. CO 기억나죠? 이제 일산화탄소였고요.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루이스 구조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 이런 분자기도함수 분석해봤을 거예요. 이 일산화탄소에 대해서는 이 자체의 루이스 구조도 되게 중요한데 그 얘기는 그 뭐냐면 저녁 수업 때 할 거니까 그것도 좀 잘 봐요. 일산화탄소에 대한 루이스 구조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자, 오늘은 이 헤테로 뉴클리어 다이아토믹 몰리큘 두 번째 예 바로 HF입니다. HF. 그래서 수소하고 플로린으로 되어 있는 그 간단한 분자에 대한 분자기도 함수를 볼 거예요. 이 HF가 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칠판에 그리는 이런 식의 분자기도 함수 있죠. 모든 것들을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서 내가 쭉 그려왔던 거 있죠.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림을. 알겠죠? 오케이? 근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되죠? 예, 3번에서 5번만 밝혀 써보면 모두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드리는 그림들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HF가 이렇고,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해요. 자, 우선 어타믹 오비탈 전자배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의 최외각 전자배치는 어떻게 되지요? 자, 수소의 최외각 전자배치는 어떻게 되지요? 1s1 이렇게 되죠? 되죠? 그 다음 플로린의 최외각 전자배치는 어떻게 되죠? ES2 EP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소하고 플로린으로 만들어지는 분자의 루이스 구조는 자, 그래서 이제 수소는 그래서 최외각 전자가 몇 개임? 하나. 자, 그리고 플로린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루이스 구조 그릴 때 어떻게 해요? 이 수소의 홀전자하고 플로린의 홀전자를 짠짠짠짠 이렇게 이제 짝대기 하나로 쫙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짝대기 하나로 연결되니까 단일 결합이다. 그리고 단일 결합의 경우는 무슨 결합? 시그마 결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린 게 HF의 루이스 구조고, 이 루이스 구조에 대한 이제 분자기도 함수를 그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수소의 1s 오비탈하고 플로린의 ES2p 사이에 역시나 분자기도 함수를 만드는 무슨 테크닉? 분자기도 함수를 만들 때 어떤 테크닉? LCA요. 이 테크닉으로 뭐냐면 분자기도 함수를 만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수학적 테크닉은
당장 모르셔도 되고 나와 있는 결과에 대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 파란불 잘 들어오니 파란불 들어오죠? 파란불. 뭐라고요? 내가 봤거든요. 아 진짜. 진짜. 그래요? 그래요? 자, anyway.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자 수소의 원S 오비탈. 그 다음에 플러린의 ESEP 원자 오비탈을 요래 그려놓았어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요거 요 안에 들어있는 HF의 분자기도 함수를 분석하기도 전에 우선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아주 놀랍다기보다는 오호 그렇구나 하는 거 첫 번째 뭐가 탁 눈에 발견돼? 요런 거 전에 요거 전에 여기서 우선 딱 눈에 띄는 거. 자, 봐봐요. 1s 오비탈이죠. 이건 2s죠. 그럼 오비탈 안정성을 따지면 1s하고 2s 중에 누가 더 안정해야 돼요? 보통 1s가 더 안정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두 원소 사이를 비교를 하면 수소의 1s보다 수소의 2s가 훨씬 더 많이 안정해요. 심지어 2p가 1s보다도 더 안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유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은 1s가 많이 안정해야 되잖아요. 핵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플로린은 수소의 1s보다 ESEP가 훨씬 더 안정한 거예요. 이유는? 영 틀린 답은 아닌데 그건 아니고 정답! 전기 음성도라고 했잖아요. 네.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원자 오비탈이 어떻게 된다? 안정해진다 그랬어요? 불안정해진다 그랬어요? 아주 안정해진다고 했었죠? 자, 플로린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돼요? 플로린은 전기 음성도가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녀석이 전기 음성도 영어로 바로 일렉트로 네가티브 하죠. 자, 일렉트로 네가티브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 음성도가 큰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일렉트로 네가티브 해서 저기에 있는 수소보다 AO가 매우 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P보다도 2P가 1S보다도 더 안정해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 자,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큰 녀석의 원자 오비탈이 더 안정하다라는 이유를 쓰는 것이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실제로 이 HF 구조에서는 누가 델타 플러스 누가 델타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수소가 델타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린이 델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플러린 녀석, 플러린한테 뭐라고 하겠어? 네가 전자 밀도가 더 크다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작다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더 크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그러니까 수소하고 플로린이 분자를 이루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외각 전자는 대부분 수소 쪽에 머물러야 돼요? 대부분 플로린 쪽에 머물러야 돼요? 대부분 플로린이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소하고 플로린이 분자를 이룬다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전자가 플로린 쪽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그럼 세상 예를 들면은 이렇게 세상 모든 물질은 높은 데 있으려고 해요, 낮은 데 있으려고 해요? 낮은 데 있으려고 하잖아요. 전자도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오비탈에 있으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은 플로린 쪽에 전자가 더 많이 채워지려면 수소 쪽보다는 플로린의 원자 오비탈이 더 낮아야 된다.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근거가 전기 음성도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 경우 수소의 1S는 되려 2P보다도 더 불안정하게 나타난다. 라는 걸 외워야 돼. 알겠죠? 이 그림 외워야 돼요. 그죠? 외워야 돼. 그렇지. 좋아. 좋아. 비니가 지금 표정이 뭔가 되게
뭔가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막 되게 왜빈 원빈, 현빈, 강빈이잖아. 그래요? 왜? 아니 왜 주영아 왜 비웃어요? 왜 비웃어요? 어. 코이빈 하면 약간 어울리는데 빈이 하니까 안 어울려. 그래요? 어. 근데 K빈이 이빈이라 하면 좋다 했어요. 이빈은 또 뭐예요? 이빈이라 하면 뭔가 좋다 했어요. K 이빈. 강빈인데 왜 K빈이? 원래 이니셜 K빈으로 썼는데 이니셜. 알겠습니다. K빈. 좋아요. 알았어요. 그래. 그래. 하여튼 우리 강빈이가 방금 표정이 뭔가 심오한 것을 깨달은 그 뭐냐면 수도승 같은 표정을 지었었어요. 네, 뭔가 좋아. 하여튼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중간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자, 요런 게 무슨 축이라 그랬죠? 요거 핵간축이라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 동글동글하게 그려놓은 걸로 보아 무신 오비탈? 애수 오비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각각이 니기냐? 이거. 자, 얘는 바로 슈슈. 그리고 얘는 플러린입니다. 슈슈와 플러린. 그래서 각각은 누구냐면 얘는 1s 오비탈인데 슈쇼의 1s 오비탈입니다. 반면에 이쪽은 2s 오비탈인데 플러린의 2s 오비탈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되게 놀라운 사실은 보통은 1s, 2s로 갈수록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오비탈은 커져요, 오비탈은 작아져요?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원자 오비탈은 조금 더 크게 그리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누구에 대해서 동일 원자의 오비탈들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얘는 수소 원자고 얘는 플로린 원자라 서로 같은 원자예요, 다른 원자예요? 서로 다른 원자죠? 승원? 앞에 강의들 다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본 표정이라서 내가 지금 묻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정이 지금 이게 뭐 근데 여기 뭐 나는 어디 여긴 누구 뭐 이런 표정이어가지고 승원 다 안 봤죠? 그래요. 외워야 돼. 알겠어요? 외워야 돼. 진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1s, 2s 비교하면 1s가 더 작고 2s가 더 커야 되는데 서로 다른 원자에서는 그 대소 비교가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플로린 같은 경우는 2s 오비탈인데도 매우 크게 그려놨어요? 조그맣게 그려놨어요? 조그맣게 그려놨죠? 이유는? 역시나 전기 음성도가 커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플로린이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2s의 크기가 매우 수축됩니다. 매우 수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소의 1s와 플러린의 2s 사이의 오버랩이 매우 작아집니다. 원자 오비탈로 분자 오비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전자 발견 확률이 원자일 때보다 분자 궤도 함수를 이루면 더 커지고 그게 결합 형성의 뭐 증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 오비탈에서 전자 발견될 확률하고 이 오비탈에서 전자 발견될 확률이 핵간역의 어딘가에서 더하기가 잘 나타나야 되는데 이놈의 사이즈에 비해서 이놈의 사이즈가 확 수축이 되니까
이 플러린의 전자 발견 확률이 핵간 영역에서 잘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오비탈 함수값하고 2오비탈 함수값을 더해봐야 그게 의미 있는 함수값이 나타나질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오버랩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이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큰 에너지 차이가 큰 AO끼리는 또 뭐가 잘 안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LCAO, MO 형성이 또 잘 된다 그랬어요? 잘 안 된다 그랬어요? 형성이 어렵다라고 했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때 이런 식의 수소 원S하고 플루린의 2S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바로 1SH.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자, 이 표현 기억날란가 모르겠습니다. 1SH 수소의 1s 오비탈과 두 번째 2s 플러린 요 사이를 요렇게 곱하기 보이시죠? 두 함수 오비탈 두 오비탈들의 함수를 곱하기를 한 다음에 바로 3차원 중적분을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불렀었죠? 두 오비탈을 곱해서 3차원으로 중적분하는 것. 이건 뭐라고 불렀었죠? 바로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런 계산 방식을 이걸 우리말로 또 어떻게 번역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뭐 겹침 적분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다고 했었는데 좀 번역이 구리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비탈들을 나타내는 각각의 함수값 두 개를 곱해서 3차원 중적분을 하는 거. 이걸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의 경우 값이 뭐로 나타나겠어요? 이게 지금의 경우 뭐로 나타나겠어요? 큰 값이 되겠어요? 작은 값이 되겠어요? 매우 작은 값이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오버랩 인티그럴이 작다는 얘기는 서로 상호작용 한다는 얘기예요? 상호작용 거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상호작용 거의 안 한다는 얘기겠죠? 상호작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서로 매우 좋아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서로 매우 싫어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냥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면 할 때를 우리가 상호작용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non-bonding이라고 얘기를 부르는 겁니다. 자, non-bonding 우리말 번역은 비결합성입니다. 자, 이 비결합성의 뜻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오버랩 인티그럴이 0일 때를 비결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현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딩 아닙니다. 그렇다고 엔타이 본딩도 아닙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본딩도 아니고 엔타이 본딩도 아닌 그런 상황을 넌 본딩이라고 하고, 그때 의 MO는 원래 어타믹 오비탈과 에너지가 같아집니다.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라 썼는데? 네? 이때 에모가 아, 그때 자, 쓰시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분자겐더 함수를 이뤄도 효과가 없죠.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오비탈은 무슨 상황이랑 비슷하다? 원래 결합을 이루지 않은 원래 원자 상태의 에너지랑 거의 비슷하거나 같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뭐라고? 넌본딩 비결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이 상황은 시그마적 상황일까요? 파이적 상황일까요? 이 상황이 시그마적 상황인 거 아시겠죠? 자, 왜냐? 시그마와 파이의 구분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시그마와 파이의 구분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와 무관하죠. 시그마 파이는 무엇에 대한 구분이에요? 몰리큘러 오비탈의 기하학적 상황에 대한 구분이죠. 그걸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핵간축에다가 뭘 들이대? 눈을 들이대요. 눈을 들이대고 핵간축을 어떻게 해요? 핵간축을 그냥 돌리는 거예요. 이럴 때 핵간축을 돌린다고 해서 요 구와 요 구의 이미지가 변해요? 똑같아요? 똑같죠? 그럴 경우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럴 경우 시그마라고 한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막대기에다가 서로 크기가 다른 탕후루 두 개를 꽂아 놓고 그 막대기를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좀 작은 탕후루, 큰 탕후루.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돌려도 뭐 그런 상황이라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럴 때를 뭐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시그마라고 부르는데 어쨌건 상황이 지금 오버랩 인티그럴이 0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위에 NB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되겠죠? 그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지금 요게 된다 이런 말이지. 뭔 말 되겠죠? 이때 요 보조선 표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요것의 에너지 준위가 무엇에 가깝다? ES 오비탈 에너지 준위랑 아주 가깝다. 거의 같다를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하지 않는 이유는 자, 이 녀석하고 상호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2s 오비탈과 속성이 비슷해지고 이 녀석하고 에너지 준위도 거의 같아진다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HF에서 첫 번째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이 녀석의 속성이 뭐냐를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요. 첫 번째 시그마냐 파이냐, 두 번째 본딩 엔타이 본딩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녀석의 속성이 시그마 넌 본딩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자, 됐다. 자, 썼죠. 자, 고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는 보조선이 있는데 여기는 보조선이 없죠. 이제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것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거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이놈하고 이놈은 에너지적 차이가 너무 심해서 분자궤도 함수 이루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계산 결과인 거예요. 즉 이러한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었던 연구자가 코딩을 할 때 요놈하고 요놈의 선형조합은 아예 코딩에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아예 빼버리고 그냥 얘를 근사적으로 이놈이랑 똑같다라고 그냥 대체를 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조선이 없는 건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요거 자 여기 썼죠? 지운다. 지울게요. 으쌰.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은 뭐 해볼 거냐면 파이 non-bonding interaction 이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역시나 짜자자잔. 자, 이렇게 핵간축을 하나 잡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짜잔, 짜잔. 자, 여기 구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생긴 구, 아까 뭐라 그랬더요? 바로 수소의 원S 오비탈이라고 했디요. 이거. 준우야? 뭐 휴대전화로 뭐 보는 거야? 이상한 거 검색했죠? 어? 그래요? 그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준우야, 나연이는 어디 갔어요? 나연이 어디 갔어? 빨리 어서 연락을 해보세요. 어서 연락해 보세요. 연락하면 안 돼요? 저때 나인이가 뭐랬냐면 준우가 만약에 콜드플레이 공연 티켓을 끊어오면 나연이가 준우랑 같이 공연에 가서 본다 그랬었어요. 준우야 기억나죠? 준우야 기억나죠? 그죠? 그래. 그래요. 그래요.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아, 그랬나요? 아, 몰라요. 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뭐냐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그렇죠. 자, anyway, 자 준우야, 그래서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요게 수소의 원S 오비탈이라고 했죠? 네. 자, 그런데 이 수소하고 이제 수소의 원S 오비탈이 릭이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저희 그림이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저 봐봐요. 그림을 이게 이제 그림이 안 이쁘긴 한데 하여튼 이 정도. 자, 그럼 얘는 누구냐? 얘는 바로 2px 오비탈이에요. 누구의? 플러린의. 그래서 요게 Z축이면 여기가 플러린의 X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Z축에 수직한 X축으로 위아래로 뻗어 있는 거니까 플러린, 그러니까 이게 P 오비탈. 그래서 보통 P 오비탈 그릴 때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얄푸리하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는데 지금의 설명을 위해서는 조금 약간 뚱뚱하게 그려놨어요. 그렇죠? 예? Y축은 안 되는 거예요? Y축은 어디에 있는 거겠어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F, P, X가 다시 뭐라고요? X가 이렇다면 Y도 마찬가지겠죠. 왜냐면 그 3차원에서 X축, Y축은 서로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3차원에서 X축, Y축은 서로 상대적이라고 했죠. 상대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녀석에서 그러니까 이 ES 오비탈과 EPX 사이의 상호작용은 여기서 EPY하고의 상호작용이랑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EPX가 이렇다면 EPY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S 오비탈은 표면의 함수값 부호가 어떻게 돼요? S 오비탈은 표면 함수값 부호가 플러스죠. 이런 상황을 영어로 뭐라고 불렀었죠? 아니, 독일어로? 게라데라고 했었죠. 게라데. 여기 이제 이게 게라데. 자, 반면에 P 오비탈은 게라데 말고 뭐였죠? 운게라데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P 오비탈은 한쪽 함수값이 요렇게 플러스가 되면 반대쪽 함수값이 어떻게 됐었죠? 요렇게 마이너스가 됐었어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운게라데라고 했었죠. 기억나오? 기억나죠? 그러다 보면 함수값의 부호가 플러스고 플러스인 녀석이 겹쳐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보강 상세 뭐가 되겠어요? 보강
됐죠? 자, 반면에 함수값이 플러스인 영역과 마이너스인 영역이 또 겹쳐질 수 있죠. 이럴 경우는 보강 상세 어떻게 되겠죠? 상세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잘 보세요. 보강되는 정도와 상쇄되는 정도가 다르겠어요? 그 정도가 완벽하게 동일하겠어요? 동일합니다. 그 정도가 완벽하게 동일해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 첫 번째 수소의 원S와 플러린의 EP X 요 사이에 오버랩 인티그럴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근사적으로 0이 되는 게 아니라 이그젝틀리 0이 되는 거예요. 아까 수소의 1s와 플러린의 2s 사이의 오버랩 인티그럴은 거리가 멀거나 에너지 차이가 심해서 오버랩 인티그럴의 정도가 매우 작았던 거예요. 있긴 있는데 그 값이 0.00000 뭐 1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쟤는 아예 그냥 정확한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왜냐? 두 함수를 곱하죠. 두 함수를 곱해서 전 영역을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곱해지면 부호가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죠. 이놈하고 부호가 곱해지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전역을 다 더하기라는 거예요. 더하기를 해버리면 플러스인 부분하고 마이너스인 부분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다 더해버리면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오버랩 인티그럴이 0인 상황을 뭐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넌본딩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소의 1s하고 2px하고의 상호작용은 뭐가 된다? 넌본딩 상호작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기하학적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핵관축에 역시나 뭘 들이대 볼까요? 자, 눈을 들이대고 이 녀석을 뱅글뱅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리면 뭐해지죠? 달라지죠. 그리고 360도마다 같아지죠? 이런 기하학적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파이. 알겠죠? 파이. 그래서 얘 지금의 기하학 특징은 역시나 파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어떻게 쓴 거냐면 파이 넌본딩이라고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 경균이가 이제 미리 질문을 했던 것처럼 바로 수소의 1s와 EPY 플러린의 EPY와의 상호작용도 이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뭐만 다를 뿐이냐면 방향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EP X오비탈이 이렇게 향하고 있다면 EPY 오비탈은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칠판에서 그린 그림을 앞으로 90도만큼 이렇게 꺾어서 그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수소 1s하고 2py 사이에도 동일한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파이 x 넌본딩, 파이 y 넌본딩으로 각각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의 1s하고 플러린의 2px의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2py 상호작용하고 1s하고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파이가 랍이 나타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넌본딩이 되면 그 에너지 준위가 누구랑 같아진다고 했어요? 원래 원자 오비탈이랑 비슷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파이 가랍이 보시다시피 이 두 개랑 에너지 준위가 거의 비슷하게 그려져 있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호작용을 파이 넌본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뭐 방금 뭐 얘기하진 않았어도 딱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이건 본딩이고 이건 엔타이 본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앞에서부터 본딩, 엔타이 본딩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HF에서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런 식의 넌 본딩이 나오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본딩이냐 엔타이 본딩이냐 no 넌 본딩, 본딩이냐 엔타이 본딩이냐 no 넌 본딩, 이걸 우선 첫 번째 물을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는 넌 본딩은 넌 본딩인데 시그마냐 파이냐를 묻는다고요. 넌 본딩은 넌 본딩인데 시그마냐 파이냐를 묻는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알려면 핵간축에다가 눈 대고 돌린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죠? 민재? 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그래요. 힘이 없는 건 맞군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눈이 작아졌어요. 네. 눈이 좀 작아져요. 눈이 한 7분의 4 정도 됐어요. 네. 그래요. 자, 됐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준다잉. 줄게요. 준다. 으쌰. 자, 그 다음 세 번째. 1S 수소와 2PZ 플러린의 인터랙션. 동그라미 3. 네 번째요? 네. 동그라미 3. 쏘리. 자, 우선 첫 번째 1. 엔타이 본딩. 자, 이건 뭐 여러분 많이 봤을 것 같은 상호작용인데 자, 수소의 원액 오비탈을 저렇게 구형으로 그린 다음에 플러린의 2PZ는 어떻게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얘가 플러린의 2PZ 지축으로 향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얘가 차후에 어떻게 되느냐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틀을 하나 더 그려보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본딩의 설명을 위해서 역시 또 틀을 하나 더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시다시피 S오비탈은 게라데, 운게라데 어떻게 돼요? S오비탈은 게라데죠. 표면 함수값을 모두 플러스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P오비탈은 운게라데가 되기 때문에 함수값 부호가 한쪽이 플러스가 되면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되죠. 보이시죠? 그럼 이때 여기서 둘 이렇게 오버랩 되는 영역에서의 상호작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보시다시피 함수값의 부호가 같게 겹쳐질 수 있어요. 이럴 경우는 무슨 간섭을 하겠어요? 보강 간섭을 할 거고요. 이쪽은 상세 간섭 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 최종 분자궤도 함수에서 이 부호 패턴은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나타나겠네요. 됐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아래쪽 상황은 서로 부호가 같게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의 핵간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증가됐죠. 그럴 경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그 유명한 본딩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핵과 핵 사이에 짜잔 뭐가 생겼어요? 뭐가 만들어졌어요? 자, 예전엔 없던 뭐가 만들어졌어요? 노드가 만들어졌죠? 없던 노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본딩, 엔타이 본딩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엔타이 본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의 기하학적 상황을 알아보고 싶어요. 어디에 뭘 대요? 핵간축에 눈을 대요. 핵간축에 눈을 대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려요. 하지만 둘 모두 돌렸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럴 경우 기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시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드가 생기는 엔타이 본딩 같은 경우는 또 관습적으로 어떤 표현을? 백설표. 아시겠죠? 이런 표현도 같이 넣어주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은 엔타이 본딩 표시. 그럼 당연히 누가 안정하고 누가 불안하겠어요? 본딩이 안정하죠. 그래서 그걸 어디에?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시그마 본딩, 이게 시그마 엔타이 본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색깔 구분을 빨갛게 이렇게 해뒀죠. 그래서 의미 있는 그 상호작용이 2PZ와 1S 사이에 시그마하고 시그마 엔타이 본딩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지. 됐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HF의 분자기도 함수가 이러하다는 거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4 MO 전자 배치. 자, 여기 이제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원자 상태 전자 배치는 수소 보시다시피 1s1이죠. 그럼 그 전자 어떻게 채우면 되냐면 수소의 1s1. 그 다음 플러리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플러리는 최외각 전자가 2 더하기 5에서 7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죠? 그럼 눈에 보이는 전자가 총 몇 개인 거예요? 총 8개가 되는 거죠. 여기 7개, 요거 하나 해서 총 8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8개 전자를 어떻게? 밑에서부터 쭈루룩 채우면 되죠? 뭐 싸움 원리, 훈투룰, 파울리, 메타울리 등등등 고려해서 쭉 채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된다, 이런 말이지. 됐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이 녀석의 BO 얼마입니까? BO 얼마예요? BO 얼마입니까? BO 얼마입니까? BO 얼마입니까? 현수야, BO 얼마입니까? 재원? 예. BO 줄임말, 뭐 줄임말이야? 모르겠네요. 그래요? 자, 좋아요. 승원?
재원, 승원, 브라더 같군요. 브라더. 재원, 비호 뭐 줄임말입니까? 아니, 승원, 비호 뭐 줄임말입니까? 본딩, 예. 오더,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본드 오더 알겠죠? 본드 오더. 야, 승원 대단해요. 고마워요. 좋아 좋아. 자, 이거 지금 어떻게 계산되느냐? 바로 봐. 이거죠? 어디서 어디를 빼라고 했어요? 어디서 어디를 빼라고 했어요? 본딩에서 엔타이 본딩을 빼라고 했죠? 예? 본딩에서 엔타이 본딩을 빼라고 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죠? 그래서 여기선 어떻게 되냐면 2 빼기 0 나누기 2에서 그 결합차수가 뭐가 된다? 지금 1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명심할 건 넌본딩 전자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넌본딩 전자는 BO에 영향을 준다 못 준다? BO에 무관합니다. 정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본딩 전자에서 엔타이 본딩 전자를 빼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넌본딩 전자는 BO 계산과 무관합니다. 알겠죠? 자, 본딩, 넌본딩, 본딩, 엔타이 본딩 뭐예요? 넌본딩이죠. 본딩, 엔타이 본딩 뭐예요? 넌본딩이죠. 요 6개의 전자는 어떻게 저 결합차수 계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 얘기 또 하나. 그럼 이때 잘 봐요. 분자궤도 함수에 전자가 총 몇 개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개가 보이죠. 그리고 루이스 구조상에서도 전자가 몇 개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루이스 구조와 분자궤도 함수가 사실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물리학적 근거가 있지만 요건 물리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니지만 희한하게도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는 요 두 개의 전자 보이시죠? 이거 두 개의 전자 이거 보이시죠? 이거 요거를 시그마 결합 전자쌍 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시그마 결합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 얘다.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쟤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말을 쓰냐면 요런 거 혹은 요런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루이스 구조상에서 이런 걸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루이스 구조상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지금 몇 개 있어요? 3쌍 있잖아. 그지? 네. 그러면 분자궤도 함수에서 우리는 얘들을 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이게 바로 넌본딩에 들어있는 애들이 비공유 전자쌍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결합차수가 1인 것은 이렇게 단일결합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됐지요? 그 다음 얘 자기성은 기성, 자기성. 자, 이 녀석의 자기성 뭐예요? 이 녀석의 자기성. 자, 방금 내가 자기성 뭐예요? 그랬더니
네가 살짝 미소를 띄었던 우리 현시우. 자, 이의 장기성은 무엇입니까? 반장성. 정답! 바로 다이아 매그네틱이겠죠. 자, 다이아 매그네틱 우리말 번역. 다이아 매그네틱 우리말 번역. 반자기성. 알겠죠? 반자기성. 왜 반자기성? 왜 반자기성? 바로 노 홀전자. 홀전자가 어디에 없어요? 저 몰리큘러 오비탈들의 홀전자가 없죠. 전자쌍이죠. 그래서 또 HF는 자석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석 주변에 HF 갖다 두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긴도 함수에 대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해석을 하려면 이 그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림 싹 다 외우셔야 돼.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되었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누가 보고 있는데요? 나연이 보고 있었어요. 저는 보려 들어왔어요. 그래? 나연아 반가워요. 빨리 와서 인사해. 김나연 저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헤헤헤. 나연아 잘 들리죠? 나연아 보고 싶어요. 헤헤헤. 또 누가 들어왔다. 원홍이도 들어왔네. 원홍이 여기 있네.